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지금은 2021년 10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 7개 정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뭉쳐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트코인 제가 정 투자하고 싶으시면 언제 투자하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10월 1일부터 하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CBDC 시스템이 10월 달부터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점유율을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 찍어내립니다. 그 기간이 지났죠. 혹시나 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더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나올 게 이제는 없습니다.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강의대로 10월 1일인데 지금 막 뜨고 있어요. 이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떴다는 건 뭐죠? 이제는 한동안 우상향한다. 그리고 금값도 거의 비트코인과 같이 패턴이 거의 방향성이 똑같습니다. 폭등값이 틀린 거지. 금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100일선 여기 보면 요 녹색깔 있죠. 요 연두 색깔 이게 100일선이고 이 빨간 색깔이 이게 50일선이에요. 이 비트코인이 100일선을 지지하고 50일선까지 우선 올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지금 50일선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약간 조정이 있다가 또 한번 샥 올라가겠죠. 이건 제가 강의한 그대로 지금 비트코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금값도 같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 부분은 이겁니다. 9월달 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패키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것도 다 강의를 해드렸죠. 그래서 주가가 내려간다. 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사회 현상이 뭐가 나타났냐면 캘리포니아 실업 수당 청구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 발표하는 날이 있겠죠. 실업 수당 관련 실업지수 관련 이런 거 발표하는 날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는 조금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호주 이야기입니다. 호주는 지금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 다 폭등하고 있는데 호주는 더 폭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여기 기사에 보면 한국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주택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호주는 집값이 치솟더라도 규제를 안 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실업자를 올리려면 집값부터 떠야 된다. 그래서 경기가 선순환이 된다라고 그런 주장으로 규제를 안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언젠가 하는 거는 하는데 그 국가를 운영하는 그 정치가들이나 대통령의 어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로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다고 문 정권이 잘했다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규제가 만사는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은 내가 봤을 때는 올라도 얼마 안 올라요. 왜 그러냐면 한강뷰 따라 규제가 풀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게 고점인 거예요. 규제 이제 막 풀리고 있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거기다가 만약에 내년이 되면 수많은 악재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악재들이. 근데 그 악재가 개발 호재 때문에 악재로 바뀌는 거예요. 재건축 규제 완화, 뭐 완화. 그래서 이렇게 막혀있던 물량들이 확 쏟아진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럼 대출 규제 이거 내년 1월 1일부터 또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우선은 전체적 1년 예산, 1년 동안 대출을 풀 수 있는 그 금액은 갈수록 줄어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1년 동안 풀 수 있는 대출 금액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년 3월경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고 5월경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어요. 그 내년 5월까지는 갑자기 어떤 대외적 명분을 들어서 대출을 확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 대출 스탑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5월까지는 집값이 뜨는데 초고가는 조금 리스크가 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억 이하, 정확하게 9억 이하. 계속 9억 이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어떤 거냐면 미국에 지금 주택이 구주택이 있고, 그러니까 구주택이 아니라 기존 지어놓은 주택이 있고,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는데, 갓 지은 완전 새 집 있잖아요. 일본 말로 아세이, 그러니까 완전 새 집은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지어놓은 집, 그 집들은 매수 행위가 잘 안 일어나고 있대요. 하면 완전 새 집, 방금 지은 따끈따끈한 이 새 집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냐? 뉴욕 중심가, 뭐 이 실리콘밸리 중심가 이런 곳이 아니라 배드타운, 약간 외곽 지역에 새로 지어진 집, 그쪽 집들이 집값이 뜨고 있어요. 즉 누가 매수를 하냐? 서민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왜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국가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왜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만 도와줘요? 신사회주의. 그 말씀드렸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신 필립스 곡선 어제 강의했죠. 그거 보시면 왜 그런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적중을 했죠. 아마 전 세계에서 대놓고 그 셧다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다 보더라도. 그리고 150만 유튜버들이나 뭐 15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후행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후행적 방송. 그 누구도 선행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셧다운 방지를 위한 어쩌고저쩌고 통과. 핵심은 통과. 맞죠? 자, 하원에서는 몇 표로 됐냐면 254대 175로 이제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인만 하면 된다. 누가? 대통령이. 사인 100% 하죠. 맞죠? 그럼 이게 언제까지? 12월 3일까지. 이 임시지출 법안이 뭔지 알려드렸죠. CR. 자, 이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좀 무서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석유 가격이 2022년 12월 내년 12월 이때까지 브렌트유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 여기에 베팅을 했답니다. 콜옵션 베팅을 했답니다. 이거 100%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현상이 만약에 나타나면 과거 중동 사태, 즉 오일 쇼크 사태가 터집니다. 오일 쇼크 사태. 이거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예전부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인플레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이 인플레율에 외적 변수가 있습니다. 이 외적 변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예요. 유가. 이 유가가 나머지 인플레의 이 외적 변수, 유가 말고 내적 변수, 인플레의 내적 변수, 내적 변수 뭐 임금비 상승, 뭐 원자재 상승, 뭐 하여튼 많죠. 이런 것들은 해당 국가가 이제 컨트롤을 하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위에서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자체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이 유가는 연준위에서도 제어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 국방성이 나가는 거예요. 미 국방성이 관여를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통령 담화문으로. 대통령이
담화문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상대로? 중동을 상대로. 야, 너희 유가 내려. 아니면 기름 더 퍼올려. 이렇게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말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무력 행사를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어떤 명분을 들여서. 중동의 모국가는 사회 악이다. 이런 개념으로 무력 행사를 해서 말을 듣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동은 기름을 더 퍼올린단 말이에요. 더 퍼올려.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중동을 압박해서 기름을 더 퍼올려요. 그러면 인플레율은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바뀝니다.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네들이 말을 다 안 듣죠, 중동이. 여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 큰 그림은 이렇게 이제 뉴스가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중동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중동의 모국가는 사회 악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면 이 중동의 모 국가는 누구 편을 들까요? 러시아 편을 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놓고 편을 들지는 않죠. 하지만 큰 그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게 어디야? 시리아. 그럼 왜 시리아냐? 계속 불쌍한 나라에 왜 시리아가 중간에 샌드위치 역할이 되면서 전쟁이 빵빵빵 터지냐? 이게 다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종교. 이렇게까지만 우선 알려드리고, 어쨌든 이 외적 변수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되죠? 이 연준위에서도 컨트롤을 못한다. 이 연준위에서 말한 이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유가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준위에서는 뭘 해야 되죠? 원래 실업률을 기반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유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연준위에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어디죠? 수출형 기업, 수출형 국가, 대한민국. 이 현상이 23년에 대한민국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지금 절대 부동산 폭락 안 한다고. 진짜 터지는 거는 언제? 23년이다. 날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23년. 명심하세요. 23년. 머리에 탁 박아 놓으세요. 죽기 싫으면. 23년입니다. 23년. 유가가 얼마? 브렌트 유가? 지금 뭐 $80 이렇게 하는데 이게 $200 간다는 거예요. 언제? 22년 12월. 이거는 악재예요. 그런데 제 강의 들으신 분은 다 알고 있죠. 집을 안 사신 분은 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SEC 관련, SEC에서 스펙 관련 그 회사들한테 주식 그 회계 있잖아요. 재무제표에서 주식 회계 관련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단속이 시작된다는 뉴스입니다. 여기 9월 29일 돼 있죠. 이 부분이 뜨면 어떻게 되죠? 스펙 관련 그 해당 회사는 주가가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제가 그래서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로드스타운 모터스 주가가 갑자기 떴어요. 왜 그런가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대만 폭스콘이 이 로드스타운 회사, 오하이오 공장에 있는 로드스타운 회사를 그 매각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타결돼 있으니까 사인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뜨는 거야. 왜? 이네들이 지금 현금 유동률이 안 좋아요. 현금이 안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이 회사를 매각을 한 거야. 여러 가지 공장 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오하이오주에 있는 거를 하나를 매각을 한 거야. 그럼 다른 스펙 회사, 대표적으로 니콜라도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이 그 실제 물량이, 그 제가 말씀드린 실제 물량, 니콜라 같은 경우도 실제 물량이 12월 달에 이제 인도가 됩니다.
자, 니콜라 볼까요? 니콜라도 제가 분명히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은 9.0달러까지 무조건 간다. 이때가 바닥이다. 정확하게 가고 막 오르고 있다가 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러면 로드스타운 그렇고 니콜라 그 미래를 볼까요? 니콜라 12월 3일날 차량을 인도를 하려면 이네들이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근데 현금 100% 없어. 현금 유동성이 겁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주식을 사내 보유 주식을 팔아서 그 현금으로 12월 3일날 인도해야 되는 그 차량 관련 기술 개발, 추가적인 기술 개발, 직원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충당을 하든지 아니면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이때까지 이 스펙으로 시작한 회사 중에 유상증자 안 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유상증자 찌라시가 100% 나옵니다. 이게 아니면 니콜라가 가지고 있는 기타 부동산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니콜라는 기타 부동산이 그렇게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로드스타운 같은 경우는 기타 부동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하이오 주구를 팔았죠. 문제는 이거예요. 니콜라 같은 경우는 기타 부동산이 없단 말이야. 부동산이 있으면 로드스타운처럼 그 부동산을 100% 하나는 팔아야 됩니다. 100%. 그렇게 해야 현금이 돌아가고 그 현금으로 물건을 찍어내서 인도를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12월 3일인가 그 차량 인도는 몇백 대가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냥 이 현금을 안 찍어내도 당연히 그 인도가 되죠. 그런데 이 현금을 빨리 확보를 해야 추가 이제 본격적인 차량 생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차량을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요. 니콜라의 리스크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니콜라가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25년까지 가져가실 분은 가져가시면 엄청난 기업이 될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